네, 안녕하십니까. 강주익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어요. 어제하고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이 시장이 또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1.23% 정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0.69% 정도 일단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고요. 시장 안에서는 개인들은 뭐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 두 양대 시장 모두 일단 매도로 잡혔습니다. 또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 시장에서는 일단 3,500원 정도 순매도, 매도세 그냥 지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들이 참 열심히 샀네요. 그쵸? 9,70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조금 다른 모습은,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코스피 시장, 거래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관들 중심의 어떤 매수가 일단 시장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 움직임을 보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움직임은 이렇게 되는데, 요 시장 움직임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소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제 이게 거래소 시장이라고 옛날에 이제 부르다가 요즘 그냥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거래소라고 자꾸 부르면 좀 옛날 사람인 듯한 느낌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추세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전혀 뭐 흐트러짐은 없습니다. 흐트러짐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이 눌립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박스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정도 박스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박스권 상단 부분에 부딪혀서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딪힌 자리죠. 이때는 허공이었습니다만은, 그렇죠? 허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허공이 아니죠. 요번에 밀렸다가 반등하면 무조건 이전 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크게 뭐 다를 질문 없는데,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괜히 옆에서 까불거리다가는 한 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실제로 화가 났는데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까불거리면 내가 기분이 더 나빠지잖아? 뭐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옆에 조금 떠들어도 되는지 친하게 지내도 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화를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깜짝깜짝거리면은 갑자기 화날 때가 있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위로 올라 안착을 하면은 그 화가 좀 풀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3100 한 76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176포인트 위로 올랐으면 나름 그래도 하루가 좀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126을 돌파하더라도 3266포인트 위 부딪히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의 추세 부분은 어제 얘기했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3100포인트 언저리가 깨지게 되면 한번 밀렸다가 하니까 참고를 해두세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장의 지금 키포인트 자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환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방향성은 환율에 따라서 완전히 뭐 동일시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만히 한번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원화가 어떻게 됐나요?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환율하고 조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우려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뭐 기반이죠? 달러 기반이죠. 원화 기반 아니에요? 달러 기반이지. 맞잖아요, 그죠? 달러 기반으로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는 원화가 강세니까 이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네. 근데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겠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부분은 원화가 약세로 쫙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기억을 한 개 해두실 게 1127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127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분간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환율하고 연계해서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은 일단은 뭐 그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 외국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야 아직까지는 안정세 움직임을 못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시장이 통 밀릴 때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보면은 아무나 하는 기속 분석, 그쵸? 944포인트. 한 달만 하면은, 기속 분석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기속 분석 좀 하는데, 기본 뗀 겁니다. 그쵸?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거죠. 그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944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944포인트가 깨지면은 이게 3월 19일부터 시작됐던 추세가 깨지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반등을 했을 때 올라간다면은 지금 부분에서는 올라가도 사실은 여기 부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계륵이죠. 계륵이라고 하면 뭐죠? 요즘 뭐 닭갈비가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닭갈비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죠? 내가 먹자니까 별로 먹을 건 없고 남 주려고 그러니까 좀 아깝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이 진폭 자체가 사실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 시장이 위냐 아래냐는 아직까지 완전히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위아래로 폭 자체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 쪽으로 시장 안에서의 매기가 조금 몰렸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 뭐 이쪽 테마가 움직인다, 저쪽 테마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테마를 찾으실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그냥 종목군으로 쫙 뽑다 보면은 그 종목군들이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받았던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일단 오늘 거래 좀 많았어요. 그렇죠? 거래 좀 많은 모습이 일단 보였고, 두 번째가 대우건설. 야, 이 대우건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도 아니면 뭐라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책에서 쓸 때도 지옥에서 돌아온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목들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네, 금융비용이.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컨센 자체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우건설은 조금 단기적으로 봐도 저는 나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오늘 반등 중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하이브 오늘 좀 몰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KT가 이렇게 강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쵸? 이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릴 때, 자, 통신 관련돼서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유튜브에다가 제가 딱 올리면서, 여기 이제 다음 종목은? 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올렸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최근에 제가 올렸던 게 요거죠. IoT 시장 준비. 그쵸? 1일 전이네요. 1일 전. IoT 시장 준비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죠. 그쵸? 올려놓으면서 다음 타자 할 때 IoT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은 블록체인에서 보는 유망업종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 저평가되면서 로봇 관련돼서는 뭐 KT를 보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KT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통신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한번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동영상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건설 쪽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대우건설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기관 매수로 인해서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확장기가 좀 있어서 그쵸? 이게 바람기 비슷하게 확장기도 좋은 기는 아닙니다. 확장기는 뭐가 확장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점 부분은 거의 일치가 되는데, 그쵸? 고점 부분만 살짝 흉 올라가는 확장기가 살짝 있죠. 그쵸? 확장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군들한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원래는 중장기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TV밖에 없었어요. 오, TV만 디스플레이죠. 딴 거는 디스플레이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영사기? 없었잖아요. 그쵸? TV 부분이 원래는 원래 TV 같은 경우에는 TV 순환주기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순환주기가 확 디벼지는 그러한 일이 한번 생각이 났었죠. 소위 말해서 뽀대가 나기 시작하는 제품들이 나오면 이게 교환 주기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한번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예전에 CRT TV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TV죠. 브라운관 TV. 그 TV에서 갑자기 띈 TV로 PDP LCD TV로 딱 넘어올 때 딱 보니까 집들이를 해요. 가봤더니 집에 가봤더니 집 안에 있는 TV가 얄쌍해, 이뻐, 뭔가 IT 최첨단으로 막 보여, 막 집이 막 빛나 보여. 우리 집에 있는 TV는 뚱뚱해. 이거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그 교환 주기가 한번 생기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한번 미친 듯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은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ESS 하고 있는 삼성 SDI가 그때는 LCD TV하고 PDP TV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종목도 엄청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의 상품 자체가 히트를 친다든지 뭔가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바뀌면서 굉장히 한번 히트를 치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한번 생겨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화면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타보시면은 옛날에는 자동차에 뭐가 있었나요? 디스플레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라디오도 뭐 주파수 맞추는 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조금 바뀌는 그런 거였고, 요즘은 보면은 안에 막 LCD, OLED가 막 붙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TV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OLE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OLED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LCD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LCD가 원래 OLED보다 전력 소비량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은 당연히 전기를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OLED가 일단 좋고, 두 번째로는 LCD가 OLED보다도 환경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요번에 GV80인가요? 뭐 이런 것들 자동차 타다 보면 깜빡이 탁 키면은 옆에 막 화면이 계기판에 보이죠.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LCD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다든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응답 속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좀 느려져요. 응답 속도가 느리면은 착착 봤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그래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가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응답 속도라든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저온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력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응답 속도 부분에서도 OLED가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좋냐면은 LCD는 보통 미지드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옛날 자동차에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게 쫙 중간에 차가 이제 막 최첨단으로 보이다가 뭐가 갑자기 사각형이 딱 뜨죠. 사각형이 뜰 게 아니고 사실은 차 곡면에 싹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LCD는 굽히려고 그러면 부러집니다. 뭐가 굽어요? 굽을 수 있는 게 OLED예요. 그러니까 OLED가 기존에 TV 사용하던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집에 요즘 TV 한 대만 보고 계신 분은 없죠. 옛날에는 스마트폰 한 개만 봤다면 요즘 태블릿 PC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노트북도 최소한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줘야 왠지 학생이 되는 듯한, 대학생이 되면 왠지 노트북은 한 개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옛날에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했다면 왠지 요즘은 노트북을 펴놓고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좀 많습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OLED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 LCD로 주가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LCD가 약간 좀 사양으로 갔죠? 사양으로 가면서 주가가 LCD 때문에 거의 뭐 박살이 나는데, 지금은 LCD에서 OLED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 말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또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종목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하다 보면 종목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지금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좀 몰렸냐 하면은 ST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하락이죠. 돌아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SFA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히트는 누구였냐면 SM이 가장 히트했어요. SM이 오늘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SM에 대해서는 뭐 좋은 얘기들도 엄청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SM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SM 내용. SM이 오늘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잘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잘 나올 때 즐겨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잘 나올 때 즐겨야 된다, 잘 나올 때 즐겨 봅시다 뭐 이러면서 뭐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S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SM을 잘 나왔을 때 즐겨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SM 본업의 DOU까지 드라마틱한 개선. 개선이 좋아요. 그리고 SM이 점차 개선 중인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증권사들 보니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뭐 유한타증권, 메리츠증권 할 거 없이 자, 5월 18일 그쵸? 5월 18일 날 쫙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다 좋다는 얘기죠. 그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컨센서스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보면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 현 주가는 2022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0배 정도 된다.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면 투자자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한 자회사의 실적 확인된 방향성은 어떻게 해주자? 한번 믿어주자 간다고 믿어주자 뭐 이러면서 점차 개선 중인 비용 구성 SM 본업이 굉장히 컨센서스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업도 좋은데 DOU의 강력한 성장세가 더해질 2분기는 어떻다 2분기는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M은 잘 나왔을 때 즐겨야 된다. 1분기 음반이 YOY는 전년 대비입니다. 114%가 증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음반이 많이 팔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도 지금 NCT가 이끈다. 부동산 넘버3를 노리는 NCT.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에스파라든지 연내 보이그룹의 데뷔 계획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통 생각하는 OTT 있잖아요. OTT 시장. OTT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누가 필요하냐면은 연예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연예인이 필요해요. 연예인들이 뭐 지금 보면은 컨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컨텐츠 업체들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컨텐츠 업체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연예인이 필요한 거고 연예인이 있어야지만 뭐 좀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연예 기획사들이 일단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들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뭐 집에서 드라마를 많이 봐도 연예 기획사가 일단 좋아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풀리면은 공연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좋아지겠네. 충분히 코로나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또 이제 요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근데 이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불 붙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불 붙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한번 붙으면은 또 이 숨이 살짝 죽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이제 여름 됐으니까 캠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실 거예요. 고기 구울 때 불 한번 확 올라왔을 때 고기를 탁 올리면 고기 다 탑니다. 그쵸? 올릴 새가 없어요. 바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보통 하냐면 불을 이제 지피고 난 다음에 불이 약간 좀 사그라들 때 그쵸? 그때 고기를 구워야 되듯이 이거 지금 시장이 불 붙어져 가지고 불기둥이 막 올라가고 있죠. 팍팍팍 올라가고 있을 때 고기 얹으면 어떻게 된다? 고기 다 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일단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 이제 밀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적 부분이 좋게 나오면은 뭐 이 주식은 원래는 이제 71,600원까지 가던 그러한 회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먹힌다면 71,600원 뭐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겠죠. 단지 이번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요 정도 한 5만원 언저리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은 그쵸? 내일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은 노는 날이니까 다른 걸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